제가 인사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구개발의 완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먼저 주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주주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3년에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을 받을 때 참 우리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의견 거절 사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법이 없었고 일본에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으로 줄기세포를 맞으러 가는 거에 대한 합법성 이슈, 텍스하고 소송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법적 이슈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 그래서 회사의 그런 투명성 이슈, 이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사유였던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기우였다라는 게 입증이 되죠. 왜냐하면 2014년에 일본에서 재생의료법이 제정이 돼서 2015년부터 일본에서 우리가 재생의료 치료 허가를 받아서 이미 그걸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미 입증이 됐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사유도 하나하나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거절이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사유였던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던 거죠. 그런데 참 이제 2021년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우선 중증 퇴행성 관절염부터 우리의 기술로 알바이오의 기술로 전 세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6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 15분에 걸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인트 스템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1차 선택제가 되게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차 선택제가 뭡니까? 내가 아픈데 퇴행성 관절염 걸렸는데 맨 먼저 사용하고 싶은 약, 그게 1차 선택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400만 명의 환자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로 고생하고 있고 전 세계는 뭐 수천만 명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중에는 계실지는 모르지만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인공관절 수술이 또 해결책도 아닙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계속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 삶의 질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수술하지 않고 온전하게 잘 걸어 다니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 중증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수술 방법이 아닌 간단한 주사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을 개선시키는 이런 안전한 치료제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조인트 스템이 이제 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2017년경인가요? 모 회사의 유전자 치료제가 국소투여 치료제가 나왔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가가 취소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인트 스템의 허가를 받게 되면 국소 주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조인트 스템은 저희 알바이오의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중증 퇴행성 관절염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다음 한 4가지 정도의 저희가 그동안 개발한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허가나 있건 해외에 허가나 있던 허가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는 대부분이 1회 주사를 할 때 지금 그 들어가는 줄기세포 숫자가 수백만 개 또는 수천만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줄기세포를 대량 배양하는 그런 전 세계 특허를 갖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경우에 환자들이 대부분은 노령층입니다. 노령층. 그런데 노령층은 이미 몸속에 줄기세포가 많이 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싱싱한 줄기세포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 중에서 젊고 싱싱한 줄기세포만 선택적으로 배양하는 기술, 그리고 줄기세포를 젊게 키우는 기술을 저희가 전 세계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줄기세포의 지금 배양하고 치료하면서의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뭐냐면,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서 분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저희 알바의 기술은 이 줄기세포를 배양하면서도 암세포를 억제하는 특성을 갖게 하는 특허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줄기세포가 아픈 곳을 찾아가게 하는 이런 기술, 이걸 4가지 기술이 종합이 됨으로써 이 조인트 스템을 무릎 관절각 내에 국소 주사하더라도 이 치료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지방 조직에서 아주 작은 양의 지방 조직만 추출하면 약 10cc 정도의 지방 조직만 채취하면은 병원에서 그 채취한 걸 가지고 그 지방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해서 하고 활성을 높여서 활력 있게 싱싱하게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고 수술이 필요 없이 관절각 내로 1회만 투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이런 세계 최초의 자가줄기세포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템은 16년, 지금으로 보면 총 개발 기간이 16년이 소요됐고 수천억 원의 직간접 연구 개발비가 투자해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주주님들이 그동안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하고 한 그 돈을 가지고 오늘을 성공하게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2005년 제가 지방줄기세포 배양 기술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2005년에. 그래서 지금이 2021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16년이 소요됐죠. 16년.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 다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지난 8월 20날 식약처에 품목화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주님들께서 좀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임상이 성공했다고 해서 허가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임상이 성공한 거는 허가를 위한 중요한 요건이고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거고, 품질, 이 조인트 스템을 나중에 판매를 개시하고서 만들 때 이 품질이 문제없고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GMP 실사를 받습니다. 식약청에서. 이 GMP 시스템을 이제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현재 일정상으로는 11월 초에 식약처로부터 실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주요 이 조인트 스템의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기전은 연골세포의 재생입니다. 연골 재생. 물론 항염증 작용도 있지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줄기세포가 연골로 분화되는 것도 입증이 됐고, 동물 실험을 해서 우리 조인트 스템을 주사를 놨을 때 관절염이 유도됐을 때 조직에 비해서 그 줄기세포를 놨더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그 연골 조직이 회복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사람에서 그 주사를 놨을 때 이게 관절 내시경 검사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뼈입니다. 뼈. 우리 대퇴골 뼈가 연골이 하얀 건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이 연골이 없어지니까 뼈가 드러납니다. 그럼 뼈끼리 부딪히니까 아픈 건데, 이 조인트 스템을 주사 놓고 6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부위를 봤더니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재생된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연골이 없어진 데가 다시 재생이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자료를 내서 2017년에 허가 신청했는데 식약처에서 조건 보고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식약처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2017년에 조건 보호가 신청한 게 2018년에 반려받은 다음에 어쨌든 이비상을 했던 걸 가지고 5년 동안 이비상에 참여했던 고객들을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그 기준에 따라서 5년간 장기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서 보니까 연골 결손, 우리 여기 관절에 연골이 결손된 면적이 조인트 스템을 맞고 나서 6개월보다 1년, 2년째 더 훨씬 감소되는 걸 확인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통증 감소나 관절 기능 개선은 6개월만 해도 탁 보이는데, 연골이 재생되는 거는 1년, 2년째 더 좋더라. 그러니까 기능 개선이 먼저 나타나고 구조 개선이 좀 뒤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주사 맞고 조인트 스템 투여 후 1년 뒤는 이렇게 연골 개선 면적이 확 줄어들어요. 2년 뒤까지 줄어들고 4년, 5년 때도 맞기 전보다 훨씬 좋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5년간 추적한 결과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하나는 연골 결손 면적이 감소됐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연골 재생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비상에서 조인트 스템을 맞았던 분이 11분인데 11분 모두가 수술을 5년 동안 한 명도 안 했어요. 수술을. 그게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중요한 게 안전성이지만, 다음. 우리가 실험을 그동안 임상시험을 저희가 쭉 3상까지, 미국 2상포 3상까지 하면서 조인트 스템을 맞았던 사람이 168명이고 가짜 약 맞은 사람이 139명인데, 여기 보면 관절통, 관절 부종 이런 게 있지만 전혀 큰 부작용은 없고, 있는 부작용이라고는 줄기세포 맞았던 그 부위, 무릎의 관절통, 관절 부종, 투여 부위 통증, 이런 거예요. 일시적인 것밖에 없더라. 그것도 며칠 내로 없어진다. 제일 빨리 없애려면 무릎에 냉찜질하면 돼요. 안전하더라. 그 다음 뭐예요? 가장 그 전에 제가 2013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시 식약처의 어떤 과장님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줄기세포 아직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서 줄기세포를 맞았을 때 얘가 들어가서 몸에 무슨 뼈가 될지 암이 될지 어떻게 하냐, 이게 갖고 막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라도 다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종양 표지자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조인트 스템을 투여한 분들은. 그리고 이비상을 5년 동안 장기 추적 관찰했어도 전혀 암이 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그 당시에는 많이 야속했지만, 이제 딱 지금 2021년이 와 보니까 오히려 완벽하게 자료가 입증이 되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 누구든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자, 효능을 볼까요?
효능 보시면 우리가 실험을 사람 임상 시험을 4번 했습니다. 4번. 4번 했습니다. 한국에서 3번, 미국에서 1번. 보시다시피 조인트 스템을 맞고 나서 6개월이 지나니까 맞기 전보다 통증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반 이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관성이 있어요. 다. 관절 기능도 보십시오. 관절 기능도 다 반으로 줄여요. 반 이상 감소해요. 관절 기능 다 좋아져요. 점수가 높은 게 나쁜 거니까요. 다음에 이제 삶의 질. 이거 맞고 나서 어떠세요? 뭐 편안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뭐 삶의 질도 월등히 좋아져요. 월등히 삶의 질이. 이 진짜 조인트 맞은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조인트쌤을 맞고 잘 관리하시면 앞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잘 걸어다니면서 등산도 하고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배드민턴 치고. 예. 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뭐냐? 이 조인트 스템 치료 전과 후에 약을 얼마나 먹나? 왜 여기 오신 분들 약 많이 드시죠? 어르신들, 예? 뭐 별약 다 먹잖아요. 뭐 진통제 먹고. 그런데 그 약의 복용량이 이렇게 떨어지더라요. 약. 예? 위약 대비해서 월등히 약을 적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 스템의 이 상용화는 비단 이 통증만 감소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걸 저희들이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2021년 현재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효과가 가는 게 아니다. 6개월의 효과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년까지도 가고 다음 5년까지도 봤더니 5년까지도 본 거에도 조인트 스템을 투여한 분 중에 단 한 명도 인공관절술을 아직 안 했다. 그리고 연골결손 부위도 치료되기 전보다 훨씬 적어요. 5년까지도 적어요. 그게 뭐예요? 재생이 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잘 조인트 스템을 맞고 관리를 잘하면 어때요? 5년까지 잘 유지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조인템의 그동안 16년간에 했었던 일을 짧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회자가 지정해 주시는 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바이오 지금 이제 상장건인데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회사에서의 계획은 이제 알바이오의 상장을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로 할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국내 상장도 검토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 상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토한다는 의미는 상장 요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알바이오가 미국 나스닥의 상장 조건에 부합해야 되고 또 한국 뭐 코스닥이든 뭐 주식시장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직 이사에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우선순위는 나스닥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옵션 1은 나스닥이고요. 옵션 2가 국내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도 인사말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알바이오의 현재 구조,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현재 예비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스닥도 이렇게 하나지만 거기에 좀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형적으로는 우리 알바이오가 A 클래스에 들어간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회계 감사를 받은 3년 동안 미국 회계 기준에서 부합하는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제
그 올해 그 대법원에서 계류돼 있던 회사가 연관돼 있던 소송도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이 됐고, 다음에 이 조인트 스템이 이제 품목허가 신청을 했는데 품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못 받으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조인트 스템이 허가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2022년 그러니까 2021년 거 2022년 2023년 3년을 이제 해서 나스닥에 그 우리가 기업을 공개하는 거는 2024년 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그거를 국내에 상장한다면 미국에 상장한 것보다 한 뭐 조금 빨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 알바이오가 앞으로 나갈 길이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제의 표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이 또 미국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우리 회사가 자리를 그런 인정을 받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돼서 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국내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이 미국의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올해부터 이제 그 미국의 법무법인과 함께 다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갈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적에 보니까 저기 환자가 희망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맞는 게 아니라 의사가 처방을 승인을 해야지 된다는데요. 그 처방률이 보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통계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3기 환자가 돼서 3기, 1기, 2기, 3기인데 3기 환자는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그러면 3기 환자 중에서 본인이 못 맞는 환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전염병이 있는 환자는 못 맞아요. 왜냐면 그 비형 간염이 있다. 그럼 비형 간염이 활동성이면 지방 조직을 채취하고 이런 과정 피가 섞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 다른 거 만들 때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 있는 분들은만 안 되니까 특별히 그 대상이 그 3단계 환자인데 못 맞을 환자는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겠죠. 그죠? 대부분 다 대상이 되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대상이 별로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알바이오가 워낙 지금 그동안 연구 개발에 투자하느냐고 지금 그 허가 받더라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400만 명 환자 중에서 만약에 1년에 12만 명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든요. 12만 명이 맞아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요. 근데 10만 명이 맞고 싶다고 해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산 능력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대략 한 3천 명에서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할 때는 막 앞으로 이게 허가 나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셔야 돼요. 예, 앞에 계신 분 손 드셨는데. 예. 네, 그 주주 박상환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동안에 고생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거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캐파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좀 뭐 큰 업체들이랑 협력을 해서 시장을 나누어 드실 생각인지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서울대의 그 김효수 이은주 교수팀이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뭐 7월 달인가 중간엽 줄기세포의 이제 활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알바이오랑 알바이오도 이런 기술을 뭐 이렇게 도입을 해서 좀 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아예 알바이오는 뭐 이미
다 초과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건지, 외부의 좋은 기술들을 도입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연구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좀. 이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자가줄기 세포는 맞춤형 의료입니다. 맞춤형 의료. 그래서 결국은 이 연구 개발에 축적된 모든 경험과 자료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장벽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 되는데 특화하고, 우리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줄기 세포는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로 가야 되냐면, 각 나라마다 가능하면 이렇게 제휴를 해서, 어떤 나라는 우리가 100%다 투자해서 거기 만들고, 어떤 나라는 조인트 벤처로 나가고, 어떤 나라는 기술 이전만 하고 배지만 공급하고 핵심 재료만, 이렇게 그거는 지역마다 맞춤형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은 그게 필요한 게, 결국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 가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저희들 계획인데, 그것은 이제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직접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운영하는 방안, 두 번째는 조인트 벤처로 하는 방안, 세 번째는 기술 이전을 하고 우리 핵심 원료인 줄기세포 배지만 공급하는 방안. 이거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미국의 경우는 제조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조까지는. 판매는 제휴하는 걸로 가고, 이런 계획으로 있고. 왜냐면 이게 별로 어려운 마케팅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굳이 그리고 모든 병원하고 제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도 저희가 볼 때는 전국을 커버하는데 약 20개 병원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전라도 같으면 광주에 우리 그 협력병원이 있으면 거기 요새 KTX가 다 생겨서 급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상담하고 채취하고 3주쯤 있다 와서 맞고 이런 거라서 별로 병원이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 이제 네이처셀 부분에서 이제 우리 자매 회사에서 계획 중에 하나도 그 병원 경영 대행을 넣는 이유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상용화하는 데서 회사 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고 병원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십이. 그래서 병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환자를 교육하고 지도하고 잘 효과 보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적절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는 어떤 조그만 것만 바꿔도 다시 실험해야 되는, 아주 이 레귤레이션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은 계속 도입은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지만 이제 좋은 기술은 계속 받아야 되지만,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방률의 줄기세포 치료제, 지방률의 중간엽 줄기세포의 배양 방법에서는 저희가 특허도 제일 많고 현재로서는 제일 일단 앞서 있는 상황이다는 건 이해를 해주신 상태에서, 좋은 기술은 얼마든지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실용화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모든 공정을 좀 자동화율을 높일 거냐가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자동화율. 그러니까 지금은 다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개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줄기세포 원가를 절감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원가 절감이 필요한 게, 자가줄기세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품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냐,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출시되면은 실비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의료보험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자기가 부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지금 허가받고 나서 허가 지금 올 10월부터 중점으로 하는 게 원가 절감, 효율성 제고 기술 개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분. 모자 쓰신 주주분.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이나 회사에서 상당히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춰야죠. 저는 주총에 처음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물리감 안 들릴까 봐. 그러나 근데 이제 제가 주식을 어느 날 다 되게 공통적인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주식을 팔고 사고 해서 어떤 수익을 하는 걸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다 샀을 텐데 그 투자라고 하는 것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상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 주식이 지금까지 저한테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제 많은 주식은 아니지만 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아무런 10원 한 장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어디서 팔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 또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럼 그냥 없는 걸로 받을 것이냐. 저는 보통 주총에 참석을 안 하다가 하도 요즘 최근에 그래서 그럼 겸수겸사해서 와보자 하고 참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 기다리는 단계냐 그걸 한번 좀 분명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RNL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 2013년을 계기로 다시 벤처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을 계기로 다시 벤처 기업으로 돌아갔다가 그 벤처 기업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켜서 이제 상장을 계획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뭐 이제 우리 오랫동안 주주로 있던 분들하고 가족같이 돼서 드린 말씀이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회사 주식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참 제가 주식을 안 팔고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그 주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 회사가 그래도 주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잠재워 두었던 주식이 이제 몇 년 내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렇게 고율의 높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효과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장외에서 거래는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해나가면은 뭐 그렇게 수년 내로 지금 질문하신 주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주총에 참석해서 기쁘게 좋은 말씀을 하실 것이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뭐 주가가 조금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허가 나면은. 근데 조인쌤 허가 나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저희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 회사가 잘 돼서 주주님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답할 수 있도록 조금만 참으시고 좀 장기 적금 놓주신 거를 잘 보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겸 말씀드리면 그 계기가 조인스템 허가입니다. 조인스템이 허가가 일단 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확연히 이제 하나의 그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생의료를 저희가 해서 막 일본서도 하고 막 그걸 해서 제가 앞서갔던 거에서 이제 의약품의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옮겨가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주 여러분들께서 정말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 이게 끝이 아니지만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지금까지와 같이 정말 열심히 저희가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